자, 이제 교과서 112쪽으로 넘어와서 세계사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2쪽에 영국혁명이 나오는데요. 자, 영국혁명은 영국에서 원래 이제 절대 왕정 시대에서 정치에서 오늘날과 같은 입헌 군주제로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영국혁명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물론 여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입헌 군주제가 마련이 된 명예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4쪽의 산업혁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인류의 역사에서 이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발생한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죠.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영국이 유럽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주변 국가들로 점점 이 산업혁명이 퍼져 나갔죠. 그래서 19세기 초반에는 그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들로 퍼지고 그 이후에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로 이 산업혁명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굉장히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혁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뭐든지 생산을 할 때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수공업 체제였다가 이제 드디어 기계라는 게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이 기계를 돌리면 예전에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 시간에 수십 개, 수백 개를 기계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그런 큰 변화였어요. 자,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영국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였는데요. 도시에서는 공장에서 일해줄 노동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영국은 공업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석탄과 철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에서 앞서 우리 영국 혁명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자유도 보장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115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동력 자원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와트라는 사람이 발명한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이렇게 석탄을 떼어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면 이제 그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증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서 증기선 같은 거, 철도, 그리고 증기선, 증기를 이용한 배, 자, 이런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더욱 발달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교통수단도 발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시나 전화 같은 그런 기술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통신수단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면직물 생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가 널리 이용이 되면서 기계공업, 제철공업은 철과 관련된 거, 철 만드는 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석탄산업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관련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사람들에게 물건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16쪽에 보면 산업혁명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산업 자본가, 큰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산업 자본가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자, 그런 사람들, 부를 축적한 많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근대 자본주의도 확립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자본과 노동자 간의 대립 문제라든지 또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자, 이런 사회적 문제, 노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주의 사상도 새롭게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8쪽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민혁명 중에서 자,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 민주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시민혁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에서 발생했었던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프랑스 혁명이 왜 발생되었었는지 구제도에 모순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각각의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우리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루이 16세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 재정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고, 자, 이렇게 이 불만을 품은 제3신분의 대표들이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했다라는 점. 그런데 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회에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를 통한 입법의회를 구성하였다라는 점. 자, 그리고 117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 입법의회가 해산된 다음에는 자, 국민공회가 만들어서 공화정을 선포했어요. 공화정 정부를 선포하고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 역시 공포 정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의 이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도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5명의 총재가 돌아가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었었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 총재들은 좀 무능력했었죠. 그래서 이 대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었던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지와 호응에 힘을 입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통영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점.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정부를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통영 정부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자, 이 나폴레옹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폴레옹은 자,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나폴레옹 법전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와 평등 사상 같은 그런 이 시민 혁명의 정신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법전이라는 점 이거를 법전을 편찬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은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해가지고 유럽의 전 지역을 다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지도자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
자,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자,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제 혼자 왕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 러시아에서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륙 봉쇄령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자,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 이거를 구실 삼아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유럽 동맹 군들에 의해서 결국에 처형을 당하면서 몰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폴레옹이 죽은 다음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 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원래 유럽에 프랑스 각각의 영토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자라고 하는 거에 합의하는 빈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점까지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제 124쪽으로 오게 되면 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미국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죠. 북아메리카에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처음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에 정착하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 동부 지역, 요 지역 여기 보이죠? 여기 지도에 여기 초록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자, 요 동부 지역에 먼저 정착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 특히나 이제 영국 사람들 차 마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차가 거의 필수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와 같은 수입품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커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표도 우리가 스스로 뽑을 수가 없는데 왜 영국 정부에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미국의 보스턴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 해안가에. 자, 이 도시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동인도 회사에 무역선 그 차를 가득 싣고 있는 무역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차를 바닷물에다가 다 빠뜨려 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었잖아요. 자,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것들 봐라, 얘네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도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있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자,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프랑스와 에스파냐, 스페인 연합군의 힘을 입어서 결국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권 분립 체제가 규정이 된 근대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는지, 미국 혁명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이 북쪽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북미 지역이라면 이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자,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여기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리고 나머지 여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출신 국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거의 대부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이 남미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독립을 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그런 강한 열강들에 여전히 의존적인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시험 문제에 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독립한 이후에도 농산물과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였는데 이 때문에 서유럽과 미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자, 왜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강대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산업혁명을 잃어가지고 공장식 기계 공업을 잃었다 그랬죠. 자, 산업혁명이 발생을 해서 자, 공장식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는 말은 즉 제조업을 말하는 거예요. 제조업. 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부유해졌는데 역사적으로 미국도 그랬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자,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을 한 나라들, 산업혁명을 잘 이루었던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다가 이런 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했어요. 즉 산업혁명이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또 뭐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이런 자원들이나 갖다 팔아가지고 그렇게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한테 경제적으로 여전히 속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8쪽으로 와볼게요. 자,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실게요.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의 특징이 달랐습니다. 이거 19세기 얘기예요. 자, 19세기에 먼저 북부 지역의 특징은 어땠냐 하면, 자, 이 북부 지역은요, 산업혁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상공업,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장에서 일해줄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흑인 노예들, 그 노예 제도가 아직도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런 북부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공업자들은 이 노예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일해줄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임금 받고 일해줄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은 뭐 어땠냐 하면 이 남부 지역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어요. 자,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고 특히나 이제 목화 농사를 짓는 그런 큰 농장들, 대농장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농장이 조그만 농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같이 농사를 지어줄 노예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은 확연히 너무 달랐던 거예요. 발달한 산업도 다르고 경제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독립하겠어라고 하면서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메리카 연합군 연합 국가 안 하고 우리는 따로 독립할 거야라고 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노예를 해방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 흑인 노예들이 해방해 주시면서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 거죠. 자, 그랬는데 결국에 이 남북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결국에는 이 북부 지역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를 하면서 이 남북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더욱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남북 전쟁 이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 더욱더 이 산업화가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결국에 이제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산업화가 촉진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 대륙횡단 철도가 많이 건설이 돼요. 자, 여기 요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는 철도가 여러 개 많이 건설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횡단하는 철도들이 많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서부 지역도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업 활동을 해줄 노동력이 풍부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과 석탄과 같은 그런 지하 자원도 풍부하게 있어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전시나 전화 같은 통신수단, 그리고 전기 분야, 교통수단 이런 게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이 더욱더 산업화가 촉진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129쪽에 오시면 여기 세계 무역액의 변화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 1860년대 이후에 여기 보면 남북 전쟁이 발생한 거 보이죠? 여기 남북 전쟁. 자, 이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남북 전쟁을 치른 다음에 보면은 자, 원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갔던 나라는 영국이고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이 부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이 남북 전쟁을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전이 돼요, 그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반해서 영국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보이죠. 이게 세계적으로 무역을 많이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수입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라는 뜻이야.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팍 치고 올라가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자, 미국은 공업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이 영국을 앞지르고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31쪽에 보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여전히 선거 제도가 여러 번 개정이 되긴 하였어요. 자, 영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여러 번 개정을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이었어요. 자, 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선거법이 여러 번 개정된 후에도 참정권을 갖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우리에게도 줘라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참정권을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그 서명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인민헌장의 6개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 여기 보이죠? 자, 여기 131쪽 밑에 보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1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보통 선거권,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달라. 그리고 선거구도 인구에 비례해서 설정을 하자. 그리고 비밀 투표를 보장해 줘라. 그리고 선거는 매년 실시해라. 그리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해라. 그리고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재산의 자격에 제한을 걸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그 서명 운동을 벌였었어요.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국에서 벌어졌었던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이 선거권이 점점 확대돼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모든 성인 남녀가 뭐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선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러시아 뭐 내용은 조금 이제 건너뛸게요. 자, 135쪽에 19세기 문화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 19세기는요,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어요. 산업혁명도 겪었고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요, 더불어서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였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 다윈이라는 학자가 진화론도 발표하고요. 멘델이라는 학자가 유전 법칙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X선도 발명되고 라듐이라는 원소도 발견되고 이제 이렇게 과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합니다. 또 기술 분야에서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도 발명하고 에디슨이 전구도 발명하고 자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 사상이 있었다라면, 자, 우리 인간이 이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감정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이런 낭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또한 자, 우리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사실주의 사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뭐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묘사를 하면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험 범위를 한 번씩 다 요약해서 봤습니다. 자, 교과서를 최소한 한 3번 이상은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요약해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